자, 교재는 289페이지입니다. 자, 객체를 보도록 하죠.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 재물이다. 그래서 타인 소유, 자기점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기점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배웠던 절도, 강도, 사기, 공갈과는 차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재물만 돼요. 재물만. 순수한 재물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죠. 이익 안 되고요. 권리 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뒤에 판례가 나올 겁니다. 자, 타인 속에는요. 이 공동소유. 자, 이 공동소유도 타인 재물에 속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겁니다. 이 공동소유 형태가 공유, 총유, 합유로 나온다는 거. 자, 보실 겁니다. 자, 밑에 판례 보도록 하죠. 자, 빨간색을 들으시고, 공유물 동그라미. 그쵸? 공유물을 매각했어요. 그 대금은 각 공유자의 공유에 속해요. 그래서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그 대금을 보관하고 있잖아요. 잘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임의로 쓰게 되면 이것이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피고인과 갑이 이 사건 임대의 목적물을 공동으로 임대했어요. 건물을 공동으로 임대했는데 그것은 이제 보증금 반환 채무가 있잖아요. 보증금을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보증금을 받았는데 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채무는 성질상 불가분 채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정산하기까지는 피고인과 갑이 공동소유다. 다시 한번 여기 이 임대 목적물을 공동으로 임대했다 했을 때 이 공동소유라고 공동소유. 이 잔금 아시겠습니까? 잔금은 공동소유라고요. 따라서 한 사람이 그 잔금을 임의로 처분하게 되면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회사 소유 자금을 회사 소유 자금이죠. 회사 소유 자금이라 그랬어요. 이 자금은 이 공동소유자의 지위에 있다. 공동소유자. 지분 비율을 알 수 없는 상태로 함께 보관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이 공동소유자로 공동소유자. 공동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보관자가 이 자금 중 일부를 썼잖아요. 일부를 쓰게 되면 그 회사 모두 다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동호군에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 밑에 동업자 동그라미. 공동소유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업자들의 동의 없이 처분하게 되면 횡령죄. 밑에도 동업 동그라미. 밑에도 동업 동그라미. 됐어요? 전부 다 처분하게 되면 횡령죄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다음 7번. 동업관계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 이거요. 그랬을 때, 그 밑에 줄. 피고인이 동업 동그라미. 동업재산인 그 매각대금, 공동소유 형태입니다. 그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 돼요. 밑에도 정산되지 아니하였다면 같이 돼 있죠. 역시 동업재산 동업 동그라미. 밑에도 동업계약 체결했죠. 동업계약. 동업계약에서 동업 동그라미. 이게 이제 여기서는 조합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합의라고 하죠. 합의. 됐죠? 자, 이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을 했는데 세 번째 줄에 공동운영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였을 때 뭐가 돼요?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이것이 뭐가 돼요? 횡령죄가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자, 빨간색으로 7번에서 전부 밑줄, 전부 밑줄, 전부 밑줄. 요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 앞에서 여기 지분 비율에 상관없이 이걸 가로 열고 닫고 밑에도 지분 비율에 상관없이 가로 열고 닫고 밑에 A 회사, B 회사 사이에 이익 분배율에 관계없이를 가로 열고 닫고 전부 다 기출됐어요. 아시겠어요? 요 가로 열고 닫은 부분 갖고도 장난쳐요. 네, 됐는가요? 자, 이 8번 같은 경우는 16년도 2차 경찰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요.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이 10번인데 10번은 어떤 건가 하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갑이라는 채권자가 있어요. 채권자가 있는데요. A라는 사람이 있죠. 채무자. 제가 설명 잘못했는데 A가 갑이 채무자예요. 자, A라는 사람이 이 갑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채권자. 자, B도 돈을 빌려줬어요. C도 돈을 빌려줬고 D도 돈을 빌려줬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사람들이 채권자라고, 채권자.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A가 얼마를 빌려줬는가 하면 A는 5천만 원을 빌려줬고요. B는 2천 빌려줬고요. C도 2천 빌려줬고요. D는 1천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총 이 갑은 얼마를 채무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1억을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ABCD는 이제 채무자 갑을 상대로 소송을 했겠죠. 민사소송을 제기했겠죠. 그쵸? 여러분들이 채권자 채무자 관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평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물권은 안 그래요. 물권은 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고 1순위가 다 받고 남는 게 있을 때 2순위가 받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채권 채무 관계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즉 그래서 내가 많이 빌려줬다고 해서 내가 다 먹고 나머지는 네 삐가 가져라 이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 채무자 갑이 1억을 빚을 졌는데 이 사람이 실제 돈은 갖고 있는 돈은 1천만 원밖에 없어요. 1천만 원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거 누구 코에 발라요? 그쵸? 그래서 이 ABCD가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데 이 ABCD가 채권자 단체를 만들죠. 만들어서 이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데 그때 대표자가 갑이란 사람이 A란 사람이 대표자였던 거예요. 대표인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결국 이 갑이 1천만 원을 이 채권자 단 대표인 A에게 1천만 원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 1천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 이 1천만 원에 대해서는 비율로 이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각 사람이 비율로 나누어 가자. 비율로 분배를 해야 돼요. 비율에 맞춰서 분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1억인데 총액이 1억인데 지금 1천만 원밖에 받지 못했으니까 10% 한도 내에서 자기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10%면 500만 원, B는 200만 원, 200만 원, 자 C도 200만 원, D도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나눠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A가 제일 많이 피해보잖아요. 그쵸? 5천을 빌려줬는데 500만 원 받았으니까 4,500만 원 손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억울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 BCD 주기 싫고 내가 이걸 다 가져서 BCD한테 주지 않은 거예요. 자, 이것이 뭐가 되는 건가요? 횡령이 되는 거지. 횡령이. 아시겠죠? 자, 보세요. 채권을 추심하여 채권자들의 채권에게 분배하여 분배하기로 한 채권자단의 단장이 이 금원을 보관하던 중 자신 채권에게 모두 충당했단 말이에요. 이 1천만 원은 이 A 소유가 아니고 A, B, C, D 공동소유물인데도 불구하고 A가 이것을 갖고 전부 가졌기 때문에 뭐가 돼요? 횡령죄가 되는데 그러면 1천만 원 전부에 대해서 횡령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내 몫을 뺀 나머지 500만 원이 횡령이 될 것이냐? 고 하는데 판례가 뭐라 그래요? 판례가 자, 그 밑에 초과 밑줄짝 초과한 금액만 횡령이 된다. 이렇게 봤어요. 자, 보세요. 요 10번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야 될 텐데요. 어디다 동그라미 칠까요? 채권에게 부여를 하여 분배하기로 한 채권단의 단장이 할 때 채권자단 동그라미. 이 사람이 바로 뭐가 돼요? 그 받은 돈은 공동소유물이 돼요. 공동소유물. 아시겠죠? 그랬을 때 여기 검색 보시면 자기 채권에게 비례하여 분배받을 것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액 횡령이 아니고 초과한 것만 된다. 왜 앞에서 볼까요? 자, 앞에서 7, 8, 9번을 보면 이 7, 8, 9번을 보면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않았잖아요. 않았기 때문에 전부에 대해서 밑에도 정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에 대해서 횡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10번 판례 가보시면 지금 정산이 돼 있잖아요. 얼마의 비례해서 갖기로 정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위에 있는 7, 8, 9번 판례와는 달리 자기의 비율에 따른 분배액을 초과한 것만 횡령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10번은 출제가 된 적이 없고 그 외 7, 8, 9번을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당첨금을 공유하기로 하였다. 이 당첨금에 대해서는 공유관계이기 때문에 밑에 줄 그 수령인이 타인의 몫을 반환 거부했다고 했을 때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2번 볼게요. 자,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것이다. 따라서 회사에 사실상 1인 주주라 할지라도 그쵸? 자, 1인 주주 밑줄 그시고 회사의 금원 동그라미 이것은
타인 소유로 봅니다. 타인 소유로. 그래서 업무상 보관 중에 일을 쓰게 되면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자, 밑에도 이런 지주 맞죠? 밑줄 그시고 회사 소유 금전 동그라미. 타인 소유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임의로 소비하게 되면 횡령죄가 된다. 소비하게 되면 횡령죄 되고 손해가 발생하면 뭐가 돼요? 배임죄, 횡령죄, 배임죄가 되는 거예요. 자, 1인 주주는 나중에 배임죄 할 때도 똑같이 나옵니다. 손해 발생이면 배임죄. 전부 다 타인 소유로 봐요. 자, 그 다음 14번 가보죠. 역시 회사 소유 동그라미, 회사의 귀속 동그라미, 회사 소유 동그라미. 전부 다 타인 소유로 봐요. 그래서 주주나 대표이사가 여기 주주나 대표이사, 밑에 대표이사, 밑에 대표사원이 함부로 쓰게 되면 뭐가 돼요?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자, 14번 보게 되면 주주총회의 이사의 결의가 있었는지 상관없이, 그렇죠? 무조건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2번, 15번도 그 후에 갚았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범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후는 뭐예요? 기수 이후란 말이에요. 기수 이후. 나중에 갚았다, 빠꾸 후진 없다 했습니다. 횡령이 무죄가 되고 뭐 그런 건 없어요. 횡령죄 기수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다음 17번 볼게요. 자, 달력의 제작 납품 주문을 받아오게 되면 그 대금 중 일부를 뭐 쭉 나오죠. 이 그 대금이라고 하는 것이 타인 거예요. 타인 거. 그래서 그 돈을 임의 처분했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뭐가 돼요?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8번도 운송수익금 동그라미 전부 보세요. 이 수익금을 전부 회사에 납입하게 됐다 했기 때문에 이 수익금 누구 돈인 거예요? 회사 소유. 회사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즉 타인 소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네요. 밑에 회사 소유가 된다고요. 그래서 근로자가 이 돈을 함부로 쓰게 되면 횡령죄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 자, 요 판례는 16년도 경감부에 출제가 있는 적이 있어요. 자, 문제집에서 볼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횡령죄 안 되는 거 볼게요. 자, 파란 펜 들으시고요. 자, 첫 번째 거 봤죠? 우리 앞에서 재물만 되는 거, 객체는 재물만 되는 것이지 이익은 밑줄을 그시고 X. 이익이나 권리는 안 된다 했어요. 그래서 밑에도 광업권 밑줄 그시고 X. 안 되는 거예요. 권리니까. 다시 올라가세요. 1번.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은 유체물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포함되지만, 그쵸? 그러니까 요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포함되지만 동그라미 요 관리는 물리적, 물질적 관리를 말한다. 우리 앞에서 재산죄 일반론 할 때 말씀드렸죠? 그렇죠? 따라서 그 밑에 물리적, 물질적 관리가 아니라 사무적 X, 그 다음 채권 X, 권리 X 이런 것은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의 객체가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3번 볼게요. 자, 동업관계 좋다 이거. 동업관계에서 탈퇴했다. 탈퇴셈을 치시고 그러면 이거 단독 소유가 돼요. 단독 소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의 주체가 안 돼요. 자, 계주 세무 쳐볼게요. 계주 세무 칠게요. 계주가 계브리크를 모두 징수했어요. 징수하면 이건 뭐가 돼요? 징수하는 순간 이것은 옛날에 개원들에게 계브리크를 주어야 할 타인 사무 처리자.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타인 사무 처리자라고 해서 배임죄의 주체가 돼요. 배임죄의 주체인 것이지 이게 횡령죄의 주체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인물을 입에서 계급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배임죄이지 횡령죄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이걸 제가 적어놨을까요? 이 판례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배임죄에서 나오겠지만요. 횡령죄 문제를 가보게 되면 다음 중 횡령죄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하면서 이 판례가 들어가요. 요 두 번째 출제한 글씨가 들어가서 횡령죄인지 배임죄인지를 그 개수 문제로 나오는 것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옮겨놨습니다. 자, 5번 가볼게요. 자, 5번도 참 잘 나오는 판례인데 채권자가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서 세무자로부터 수표를 받았다. 자, 여기서 수표에다가 세무를 쳐봐요. 자, 수표 누구 건가요? 누구세요? 채무자로부터 수표를 발행받았다 그랬잖아요. 누가 갖고 있어요? 소지자가 누구예요? 이게 채권자 소유가 돼요. 채무자 것이 아니고 채권자 소유가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요 수표는
요 채권 지급 담보의 목적이라 할지라도 점유를 이전받은 자, 즉 채권자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자기 것이기 때문에 나오잖아요. 채권자 자기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막 썼다 할지라도 횡령죄는 되지 않아요. 타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체크하시고. 아주 잘 나오는 판례. 그래서 밑에 기출문제 가보시면 횡령죄가 안 된다 그러면 틀려요. 된다 그러면 틀려요. 자, 그 다음, 자, 7번, 6번을 가볼게요. 자, 6번도 잘 나오는 판례인데요. 자, 프랜차이즈 계약에다가 세무를 쳐볼게요. 자, 프랜차이즈 계약, 우리 흔히 옆에 편의점 많이 보시죠? 자, 볼게요. 판매 대금은 매일 본사에 송금하여야 하고, 매출 총액의 30% 이상은 본사에 기속하고, 나머지는 가맹점에 기속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운영자가 물품 판매 대금을 본사에 송금하지 아니하고 썼을 때, 이게 횡령이 될 수 있는가? 횡령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돈은, 본사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횡령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건 자기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판례가 뭐라 그래요? 판례가, 물품 판매 대금은 자기 것이다. 이러면 자기 것이다. 그래서 이 돈을 임의로 소비한 것은 민사상의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문제이지 횡령죄는 되지 않는다. 이런 말. 뭐 다 아시는 판례인 것 같고.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7번을 가볼 텐데요. 7번이 좀 어려워요. 7번도 지금 최근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7번을 보기 전에 좀 필기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동업관계라는 게 있는데요. 이 동업관계에 속하는 형태 중에서 그 예가 뭐가 있냐면 조합이라는 것이 있어요. 조합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는 익명조합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죠. 합의 형태다. 이거 조합은 민법에 나오는 말이에요. 민법상 나오는 말이고 이 익명조합이란 말은 민법에 나오진 않고요. 상법에 나와요. 상법상의 개념인 거예요. 달라요. 자, 이 조합은 우리가 방금 봤듯이 뭐예요? 이거는 합의 형태인 거예요. 합의 형태는 이것은 타인 소유 플러스 자기 점유, 자기 점유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횡령이 돼요. 횡령.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란 말이에요. 조합이 합의 개념이기 때문에 횡령이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요 상법상의 익명조합은 좀 달라요. 요것은 뭐냐면요, 요것은 A라는 영업자가 있어요. 플러스 그 다음에 B라는 익명조합원이 있어요. 익명조합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요것은 A가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소유자가 된다. 근데 여기서 이 익명조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 익명조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야는 출자를 해요. 하지만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노하우 돈은 많아요. 돈은 많기 때문에 출자는 해요. 투자는 해요. 투자는 하는데 노하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영업에는 관여를 하지 않아요. 영업에는 관여를 하지 않는다. 아시겠어요? 영업은 누가 해요? 영업은 A라는 영업자가 하지. 야는 돈은 없는데 그 바닥에서 한 30년 동안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 바닥을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경영을 하고 B는 투자만 하는 사람이죠. 이것을 상법상 익명조합 관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익명조합이 영업자인 A가 이 사람이 노하우를 갖고 이제 회사를 운영했을 거 아니에요. 회사를 운영해서 돈을 벌 거 아니에요. 돈을 벌게 되면 그 돈은 누구 돈이 되는 거예요? 그 돈은 자기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 돈은 뭐예요? 이 돈은 자기 소유가 되는 것이고 플러스 자기 점유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람이 한 번 썼다 할지라도 횡령이 되지를 않아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민법상의 조합은 횡령죄다. 그러나 상법상의 익명조합은 횡령죄 안 된다. 이렇게 외워도 괜찮아요. 그래서 익명조합이란 말만 나오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나오죠? 여기 밑에 익명조합. 요 익명조합에서 익명조합 세무 치시고 그 밑에도 8번도 익명조합 세무 치시고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 재산은 자기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 된다고요? 영업자 거라고. 이 영업자 자기 것이다. 영업자, 자기가 이 자기 돈을 썼다 할지라도 횡령죄가 되질 않아요. 그 밑에 8번도 마찬가지고요. 자, 요 2번이 13년도 일반 경찰에 나왔어요. 문제집 가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보죠. 쭉 읽어보시고, 자, 세 번째 줄, 갑이 토지의 매수 및 전매를 피고인이 전적으로 이름했다. 네? 이 갑이 누군데? 갑이 익명조합원이 여기서 전적으로 이름했다. 이름하고 자기는 빠지는 거죠. 자기는 전혀 과시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익명조합이라니까. 익명조합원. 뭘 아는 게 있어야 강요하지. 그렇잖아요? 이것은 익명조합과 파란색으로 익명조합과 유사하다. 거의 익명조합이랑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횡령죄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익명조합 또는 익명조합원 이런 말 나오면 횡령죄 안 된다. 이렇게 받아주면 돼요. 익명이란 말만 나오면 아시겠죠? 받으시고 이거 잘 나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입사보증금 가볼게요. 입사보증금 세무 쳐볼게요. 그리고 밑에 나오죠. 일단 그 회사의 사용자, 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사장 자기가 일을 썼다 하면 자기 돈이 일을 쓴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질 않아요. 입사보증금이 뭐예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려면 우리가 입사보증금을 왜 내요? 그렇죠? 근데 민간 기업이 취업을 하게 되면요.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직원들 들어올 때 입사보증금을 받는 회사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직원이 이 근무 처리를 하다가 회사에 손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입사보증금을 받아요.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건물에 세를 들어 살 때 보증금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떤 회사는 입사보증금을 받는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세 계약을 맺을 때 보증금 주면 그 보증금 당연히 건물주한테 가는 거죠. 건물주 소유가 되는 거죠. 맞잖아요. 그리고 계약 기간이 끝나게 되면 건물주가 그 돈을 반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사보증금도 들어갈 때는 보증금을 주는데 퇴사할 때는 보증금을 받고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입사보증금은 주는 순간 회사 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자기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썼다 할지라도 횡령죄 되지를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자, 밑에 마찬가지입니다. 지임료 마찬가지고 지임료 세무 치시고 지임료도 회사 소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 사장이 이 돈을 썼다 할지라도 횡령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선매대금 세무 치시고 선매대금이 뭐예요? 물건을 사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을 먼저 주고 물건을 받아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선매 미리 앞선자입니다. 앞선자. 그러니까 이 돈을 주는 순간 매도인에게 가는 거예요. 매도인이 그 돈을 썼다 할지라도 자기 돈을 쓴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 아시겠죠? 잘 나오는 판례들입니다. 자, 12번을 가볼게요. 회사에서 지급한 거다. 자, 회사에서 지급했다. 세무 집었어요. 누구 거예요? 아니, 경찰 하시는 분들 매년마다 그 업무 수첩 나오죠. 근무일지 나오잖아요. 그 주잖아요, 그냥. 경찰청 로고가 붙인 그 업무 수첩을 경찰청에서 직원들한테 한 곳씩 주잖아요. 그거 받는 순간 누구 거예요? 받는 순간 내 거지, 누구 거예요? 자기 거. 직원 자기 거. 직원 자기 것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네. 피고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퇴사할 때 이걸 갖고 나왔다. 이거. 갖고 나왔다 할지라도 내 것을 내가 갖고 나왔기 때문에 내 것을 내가 갖고 나왔다고.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자, 13번. 자, 국내 인력 공급업자가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그 다음 뭐뭐를 공급 계획을 체결하게 했고 공급하면서 국내 업체로부터 매월 관리비 명목으로 금을 지급하였는데 외국 인력 송출업체에 지급하기로 하는 이 관리비를 자 관리비 세무 쳐보세요. 누구 거예요? 다 출제가 됐던 판례들입니다. 자 관리비 누구 거예요? 응? 아니 보세요. 자, 이 국내 업체가 있어요. 그 다음 밑에 옆에 국내 인력 공급업자가 있어요. 그 다음
옆에 외국 인력 송출업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내 업체가 인력 공급업자에게 뭘 줘요? 관리비를 줘요. 그러면 이 관리비를 이 사람이 받아서 외국 일처업체에 주는 거예요. 관리비 준단 말이에요. 관리비 주면 외국에서 우리한테 국내로 뭘 줘요? 뭘 줘요? 연수생을 주지. 연수생을 공급하죠. 그리고 이 국내 인력 업체가 연수생을 받아가지고 국내 업체에다가 공급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수생.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애들은 그 중에 일부 차익을 자기가 해서 자기네가 먹고 살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봐봐요. 두 번째 줄. 국내 업체로부터 매월 관리비 명목으로 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누가? 얘네가. 가운데 있는 애들이. 받았는데, 외국 인력 송출업체 지급하기라는 관리비. 요 관리비를, 외국 인력 공급업체 외국 인력 송출업체 지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주고,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안 줬단 말이에요. 이게 횡령이 돼야 안 돼요. 이게 누구 거예요? 이게 국내 업체 거나? 이 국내 업체 거예요? 아닌 거예요. 내가 받는 순간 이것은 자기 소유가 되는 거예요. 자기 소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거를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건 횡령이 되지 않고 뭐다? 민사상 채무비리예요. 여기 타인 재물이 아니고 자기 거라고요. 그래서 국내 인력 공급업자가 외국 인력 송출업체 지급하기로 한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관리비 지급하지 않았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민사상 쓰세요. 민사상 채무비리예요.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어긴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이지 횡령이 갈 문제가 아니다. 왜? 이 돈은 내 돈이기 때문에. 받는 순간 내 돈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14번 가볼게요. 자, 피고인이 갑사립학교 경영자 을과 공모하여 검은색으로 이 갑사립학교 경영자에다가 밑줄 가보세요. 공모하여 학생이나 학부모가 납입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파란색 수업료에다가 세묻혀보세요. 그 돈을 이 피고인이 을과 공모해서 이 돈을 함부로 썼단 말이에요. 이게 횡령이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요? 아니 그저 사립고등학교나 사립중학교, 중고등학교 나오신 분들 있으시죠? 사립중고등학교 다니실 때 여러분들이 수업료를 냈을 텐데 그 내는 돈은 누구 건가요? 아니 그 사립학교 경영자 것이겠죠. 경영자. 그게 나오죠. 그것은 학교의 설치 운영자인 을 소유가 된다. 을 소유. 이건 뭐예요? 자기 소유. 아시겠어요? 이 사람이 함께 했다. 함께 공모해서 했잖아요. 자기 소유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을 썼다 할지라도 횡령죄가 되질 않아요. 형법상이. 물론 사립학교법 위반죄는 되겠지만 형법상 횡령죄는 되지 않는다. 왜? 내 돈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건 개인이 설립한 학교잖아요. 개인이 설립한 학교이기 때문에 이 개인 사인 자기 소유가 되는 거예요. 자, 15번. 자, 적법하게 수령할 권한이 있다. 적법하게 수령 권한이 있대요. 권한이 있으면 뭐예요? 그것은 가로 열고 이퀄 대표이사 자기 소유 물이 되는 거예요. 자기 소유. 자기 소유물이기 때문에 이 돈을 나오네요. 밑에 그 소유권을 취득했다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돈을 썼다 하는 것은 자기 돈을 쓴 것이기 때문에 횡령이 되지를 않는다. 이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 07년도 사법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죠. 자, 16번 보죠. 자, 지분권 과반수 지분권을 가진 공유자들이 그랬어요. 과반수 지분권을 가졌다고요. 근데 그래서 이 과반수 지분권에 기하여 건물의 사용 수익에 대한 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횡령이 되는 건가 아닌 건가요? 아닌 거예요. 자, 여기서 이 공유자들 나오죠. 공유자들. 이 공유자들 한번 볼까요? 자, 땡땡 따라 적으세요. 자, 민법에 보면요. 이런 말 나와 있어요. 민법에 보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이게 민법에 나와 있는 조문이죠.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민법의 물권법에 가보면 공유라는 파트 가보면 공유라는 파트에 법조문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거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이 지분 과반수에 따라서 결정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판례도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들이 지분 과반수에 근거해서 사용수익에 따라 결정을 내렸잖아요. 임대수를 분배했잖아요. 이건 자기 소유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자를 제외시켰다 할지라도 이건 자기 소유물에 근거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횡령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 자, 그 다음. 자, 17번 가보죠. 자, 회사의 신주를 발행하여 실제로는 타인으로부터 제3자 명의를 빌려서 자기 계산이다. 이런 말 나오네요. 그 다음, 제3자 명의로 차용을 했다. 이런 말 나오네요. 그랬을 때, 자,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그 차용금에 상환의 임무는 누가 부담해요? 상환의 임무는, 자, 누가 지금 봐봐요. 회사가, 자, 첫 번째, 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그러니까 회사 자신의 계산으로 제3자 명의를 빌려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명의를 차용해서 돈을 빌렸잖아요. 돈을 빌렸으면 그 돈 누가 갚아야 돼요? 제3자가 갚아야 돼요? 회사가 갚아야 돼요? 에? 제3자 명의만 빌려줬잖아요. 돈은 누가 실제로 빌렸는데요? 회사가 빌렸잖아요. 그럼 그 돈 누가 갚아야 돼요? 회사가 갚아야지, 회사가. 제3자가 갚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갚아야지. 그래서 이 이사가 회사 자금을 인출해서, 자, 차용 원리금 채무 변제에 썼다, 이거예요. 썼다. 하더라도 이 횡령죄인가? 횡령죄 되려면 이 돈이 제3자 명의 돈이어야 돼요. 근데 이건 상환임은 회사가 부담을 당했고,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인출해서 그 돈 갚는 데 썼어요. 빚 갚는 데 썼단 말이에요. 회사 돈을 쓴 거잖아요.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가지고 회사에 빚 갚는 데 썼잖아요. 이건 타인 소유를 쓴 것이 아니잖아요. 횡령죄가 되질 않아요. 11년도 해경심에 나온 적이 있고. 다음 페이지. 금전 기타 대체물을 가볼게요. 자, 금전 기타 대체물 가볼게요. 자, 금전은 보통 뭐예요? 금전은 우리 금전일 때 그 돈에다 이름 써놨습니까? 이름 써놓지 않았죠? 금전은 대체물, 불특정물 또는 대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전을 잘 보세요. 금전을 제가 여러분한테 돈을 빌렸어요. 제가 돈을 갚지 않았어요. 그럼 제가 횡령죄가 되나요? 제가 돈을 갚을 때 여러분에게 돈을 빌린 바로 그 돈으로 갚아야 되는 건가요?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핸드폰을 빌렸어요. 또는 시계를 빌렸어요. 그럼 제가 갚을 때는 꼭 그 핸드폰, 꼭 그 시계를 갖고 갚아야 되잖아요. 왜? 그건 특정물이니까. 근데 제가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렸는데 그럼 제가 돈을 갚을 때 꼭 그 돈으로 갚아야 돼요? 제가 다른 돈으로 갚으면 안 되나요? 제가 10,000원짜리 받았다고 해서 10,000원짜리 갚아야 되나요? 뭐 1,000원짜리 갚으면 안 되나요? 그걸 불특정물이라 그러고 대체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돈을 일시적으로 갚지 않았다 해서 그게 횡령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금전이나 기타 대체물이 특정물이 되는 수가 있어요. 특정물이. 이 특정물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면 특정물이 되는가 하면 그 금전의 용도나 목적을 정해주게 되면 이 금전은 특정물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이 특정물로 위탁되었을 때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탁자가 함부로 쓰게 되면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자, 노트를 펴보세요. 자,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이 그림이 한 장 뜰 텐데요. 자, 보세요. A가 B한테 금전을 맡겼단 말이에요. 이 금전에다가 그냥 준 것이 아니고 용도나 목적을 정해줘요. 어떤 용도로 쓰라고요. 어떤 용도로 쓰라고 하게 되면 이 금전은 특정물로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용도로? 자, B라는 직원에게 이 돈을 주면서 수도 요금으로 납부하라. 레미콘 대급으로 납부하라. 어음회수용으로 써라. 우수상인 유치비 목록으로 써라. 환전용으로 쓰거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인데 그 용도로 쓰거나 해야 된다. 어음회수용으로 쓰거나 이렇게
이렇게 용도를 정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B가 그 용도를 안 써요. 안 쓰고 다른 용도를 썼을 때는 뭐가 돼요? 횡령죄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교재 갑니다. 보세요. 자, 이 금전 기타 대체물이라 할지라도 용도랑 목적을 정해준다고요. 빨간색으로 정에다가 동그라미 쳐요. 정해지면 뭐가 돼요? 특정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용도를 쓰게 된까지는 일단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탁자가 이를 함부로 쓰게 되면 뭐가 돼요?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위탁 판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위탁 판매도 그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있는 거예요. 위탁 판매자가 이 돈을 함부로 쓰게 되면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보통 이 위탁 판매할 때 보세요. A가 있고 B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뭐예요? 위탁자고요. 이 사람이 판매인이에요. 판매인. 금반지 하나 맡기는 거예요. 금반지. 팔아달라. 동네 시골 아주머니가 이제 금은방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딸 다음에 시집 가는데 뭐 혼수 해줄 것도 좀 있고 그래서 돈이 좀 필요해서 금반지를 맡긴다. 금반지 좀 팔아주세요. 금반지 좀 팔아주세요. 라고 맡겨요. 그래서 B가 C라는 고객한테 이 금반지를 팔았어요. 팔고 돈을 받았어요. 돈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 돈 누구 거예요? 이 돈 누구 거예요? 그렇지. 이 돈은 위탁자 소유예요. 위탁자 소유. 소유이고 자기가 보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점유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타인 소유, 타인 점유물이기 때문에 이 판매자가 그 돈을 A에게 주지 않고 이렇게 반환해야 되는데 반환하지 않고 함부로 쓰게 되면 뭐가 돼요?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위탁 매매 동그라미, 위탁 판매 동그라미 마찬가지로 함부로 쓰게 되면 횡령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밑에 판례 한번 볼까요? 자, 밑에 판례 보시면 용도나 엄격히 제한됐다. 제한됐는데 그것을 그 용도에 맞게끔 써야 되는데 빨간색 용도 외로 써요. 그럼 뭐가 돼요?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밑에도 용도와 목적을 정해줬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다른 용도 동그라미 쓰게 되면 뭐가 돼요? 다른 용도에 쓰게 되면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밑에 판례 위탁 위임자를 위해서 제3자로부터 수령하는 금전. 그렇죠? 이것도 위임자의 소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관관계에 있다. 보관관계에 있다는 말은 함부로 쓰게 되면 횡령죄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나오네요. 두 번째 줄 그 수령과 동시에 그 돈은 위임자 소유된다. 위임자 소유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위임을 받은 자가 함부로 쓰게 되면 횡령죄. 기출문제 뭐가 틀렸습니까? 위임을 받은 자의 소유, 받은 자가 아니라 위임한 자, 이 소유가 돼요. 요거 갖고 장난치네요. 됐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 가기 전에 채권 양도를 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볼까요? 채권 양도. 자, 노트에 펴보면 노트에 채권 양도 그림이 나올 거예요. 이 채권 양도는 어려운 이유가 여러분들이 민법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민법을 배우신 분들은 그나마 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처음 들어보는 말일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어요. 근데 이 갑이란 사람이 이 을에게 좀 빚을 진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갑은 채무자가 되고 을은 채권자가 돼요. 자, 근데 갑이 돈을 갚지 않으니까 을이 갑에게 변제를 독촉하죠. 야, 돈 갚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다음에 줄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한두 번이지. 자, 자꾸 쪼르니까, 자꾸 독촉하니까 갑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래, 내가 이 병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 이런 거야, 받을 돈이 있다. 그게 뭔데? 라고 하니까, 내가 이 집에 세를 들어서 살고 있는데, 내가 보증금을 맡기겠다. 보증금을. 볼까요? 갑이 이 병이라는 집에 세를 들어 사는데 그 보증금이 있다. 보증금이. 그래서 다음 달이면 내가 방을 빼는데
그러니까 보증금은 받을 돈이 있으니까 그 보증금을 너한테 주겠다. 너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을이 못 믿죠. 내가 니한테 뭐 한두 번 속았냐 이거지. 그래서 그래요. 필요 없고, 그러면 그 보증금을 내가 받아갈게. 니 받지 말고 내가 받을 테니까 그 보증금 반환 채권을 나한테 양도해. 내가 받을 테니까. 라고 해서 이 갑과 을의 합의하에 보증금 반환 채권을 을에게 양도를 해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채권을 양도했다고 해서 채권 양도라 불러요. 아시겠죠? 이 채권 양도는 이 당사자, 갑, 을, 의사의 합치만으로 효력이 발생해요. 굳이 계약서 안 써도 돼요. 의사 합치만으로 효력이 발생해요. 근데 그건 둘만의 문제지. 병은 그걸 모르잖아요. 둘만 계약했지 병은 그걸 모르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병이 알도록 이 갑이라는 양도인이 병에게 통지를 해줘야 돼. 통지를. 저 건물 아저씨, 제가 그 보증금 한 2,500이나 3,000만 원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저한테 주지 마시고 그것을 을에게 양도했으니까 을에게 주세요. 이렇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병이 알지. 아시겠어요? 이 통지라는 것이 대항 요건이에요. 대항 요건. 아시겠어요? 자, 근데 이 갑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그 채권 양도 통지를 안 합니다. 통지를 안 해요. 통지를 안 했고 결국 계약 기간이 만료됐으니까 병은 누구한테 돈을 줄 것 같아요? 보증금 반환을 누구한테 반환해요? 을요? 을 모르는데 병은 을에게 반환을 하지 않고 갑에게 반환을 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갑은 병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병은 갑에게 보증금 전액을 줬단 말이에요. 이것은 유효한 변제가 되는 거예요. 사기예요? 사기 아니에요. 사기 아니에요. 즉 병은 원래의 채권자인 갑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면 유효한 변제가 되고 병은 채무자의 지위를 벗어난다. 아시겠어요? 채무자의 지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 갑이 보증금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 보증금이 받은 돈이 내 돈이에요? 내 돈이 아니고 채권을 양도했기 때문에 그 돈은 을의 돈이지 내 돈이 아닌 거예요. 왜? 채권 양도 계약을 했잖아요. 그렇게. 근데 이 사람이 갑이 돈을 받았는데 그럼 자기가 타인 소유인 돈을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보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을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돌려주지 않고 이 돈을 함부로 쓰게 돼요. 이 돈을 정이란 사람에게 빌려줬다. 멋대로 썼다. 라고 했을 때 을에 대한 뭐가 된다? 횡령죄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잘 나오는 판례입니다. 자, 보시면 교재 와보세요. 채권 양도 나와있죠? 통지하기 전에 그 받은 돈은 내 돈이 아니고 채권 양수인 소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도자가 이를 쓰게 되면 횡령죄 된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이 다음 페이지 판례가 이거란 말입니다. 자, 보세요. 어디까지냐면 요 세 번째 줄에서 끊어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갑이 을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던 1,150만원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임차 보증금 2,500만원이 있는데 이 1,150만원을 을에게 양도했다. 이 반환 채권을 양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통지 안 했어요. 안 하니까 그 병은 갑에게 2,500만원을 전부 다 주었단 말이에요. 됐어요? 병은 누구한테 줬다고요? 갑에 대해서 2,000만 다 줬단 말이에요.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1,150만 원은 내 돈이 아니고 이 돈은 을의 돈이란 말이에요. 을의 돈. 근데 그 돈을 전액을 몽땅 다 병이라는 사람에게 빌려줬다. 이미 소비했다. 이런 겁니다. 그랬을 때 자, 빨간색으로 자, 채권 양도를 통지하기 전 동그라미 치시고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받은 그 금전은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뭐가 된다? 유효한 변제가 되고 그 수령한 금전은 누구 돈이다? 양수인 소유다. 그래서 양도인은 양수인을 위해서 보관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함부로 쓰게 되면 횡령죄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됐죠? 자, 그 다음, 자, 횡령이 되는 판례를 볼게요. 자, 이것은 특정물로 바뀌는 건데요. 자, 변제 동그라미. 변제하라고 해서 용도를 정해줬어요. 환전하라고 용도를 정해줬어요. 토지를 매입해라. 용도를 정해줬단 말이에요. 병영과 방어, 매각하라.
다음 계보수공사 하라 이런 말들 전부 다 용도를 정해줬고 수도 요금에 써라. 우수상인 유치비를 해라. 특별선 충당물을 써라. 레미콘 대금을 써라. 문화예술지급기금을 써라. 라고 했다면 용도나 목적을 정해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 페이지도 회수용으로 써라. 이런 말들. 자, 앞으로 가시면 자, 1번에 두 번째 줄 횡령죄 된다. 횡령죄 된다. 끊고 여기서 위탁자에 대한 채권 존재에는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 여기 보세요. A가 B한테 돈을 주면서 이렇게 용도를 쓰라고 정했잖아요. 근데 B가 A한테 받을 돈이 있단 말이에요. 받을 돈이 있으니까 잘 됐대. 잘 됐다. 너 이것을 빚을 퉁치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B가 이 돈을 반드시 그 용도로 써야 되는데 내가 받을 돈이 있다 해서 그걸 퉁치거나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횡령이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위탁자에 대한 채권 존재가 있다 하더라도 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그 돈을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자기가 받을 돈이 있다고 해서 서로 창개충당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미 소비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 되는 것이 역시 채권 존재는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자, 딱 받으시고 전부 다 그런 취지입니다. 전부 다 마음대로 쓴 거죠. 마음대로 쓴 것이다. 일반 경비를 썼거나 무슨 썼거나 뭐 상계 처리했거나 전부 다 소비하면 횡령죄 되는 것이고요. 11번도 어음회종을 쓰지 않고 멋대로 쓰게 되면 횡령죄 되는 것이다. 자, 12번 볼까요? 자, 12번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꺼내야 되겠네요. 자, 세 번째 줄까지가 이제 사실관계인데 이 판례입니다. 자, 을이 있고 갑이 있어요. 자, 을이란 사람이 토지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가보면 할아버지들 나이 드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젊은 그 동네 이장한테 이 토지를 주면서 등기를 갖다 주면서 담보 제출 좀 받아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영감님 하는 거죠. 이 동네 이장이. 갑이란 사람이 시녀백에다가 또 땅 문서를 갖다 주면서 담보 제공을 해요. 그래서 4천만 원을 대출받는 거죠. 4천만 원. 이 돈 누구 거예요? 이 돈 내 거예요? 아니죠. 을 거지. 을 거. 근데 이 이제 4천만 원을 이제 을에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수고비 명목으로 얼마를 받는가에 대해서 이제 을과 갑이 다퉈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은 그러는 거죠. 아니 동네 사람들인데 뭐 동네 이장이 그치? 뭐 다 우리끼리 다 좋고 하는 거 아니냐? 그냥 뭔 돈이야? 술 한잔 사줄게. 퉁치자 이렇게 하는데 아니 영감님 무슨 말씀입니까? 나한테 뭐 좀 그래도 몇십만 원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돈 때문에 이제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고 할아버지가 열불 나니까 야 없던 거 쳐 그냥 갖다 반환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돈 갖다 반환주고 다시 등기 찾아와 이랬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영감님 네 그렇게 하죠 라고 하면서 신협에 갔다가 돈을 반납하면서 담보를 말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당권 등기를 말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돈을 함부로 썼다는 거야. 함부로 썼다. 뭐가 돼요? 횡령죄 되는 거지. 그 돈은 내 돈이 아니고 할아버지 돈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판례가 여기 나와요. 이 두 번 나왔어요. 갑이 을로부터 담보대출 받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4천만 원 받았다. 그 돈은 누구 돈? 이 4천만 원 누구 돈? 을 소유지. 을 소유. 을 할아버지 소유란 말이에요. 근데 언쟁을 놓고 버리다가 신협이 그대로 반환하게 했었는데 그 돈을 함부로 쓰게 되면 뭐가 됩니까? 횡령죄.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 대출받은 그 4천만 원 동그라미 요거 누구 거? 할아버지 거. 그래서 이것은 피해자를 위해서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 타인 재물 보관자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자기 채무 변제에 쓰게 되면 횡령죄 그 말입니다. 자 13번 보죠. 자
그 매도대금, 그자 썼잖아. 그자. 특정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 매도대금을 지 멋대로 쓰게 되면 횡령죄.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밑에 용도를 특정해줬잖아요. 특정물인데 교직원 급여를 함부로 썼기 때문에 횡령죄. 엄할인 용도로 써라 했는데 그 돈을 멋대로 쓰게 되면 횡령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매매라는 이 할인이라는 것이 뭐예요? 할인이라는 것은 제가 이퀄 매매라 그랬어요. 매매의 종류죠. 그래서 어음은 10% DC에서 팔죠. 팔아서 자기는 10% 싼 값에 사고 그것을 이제 기증 날짜에 은행에다가 지급 지시하면서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 일종으로 봐요. 근데 그 돈을 함부로 자기 채무 변제 충당하였다면 이거 횡령죄 된다고요. 자, 이제 18번부터 위탁 판매잖아요. 다이아몬드 1개 팔아달라 했는데 그 돈을 썼을 때, 맡긴금을 팔아달라 했는데 썼을 때, 토지 매각대금을 받아달라 때 썼을 때 전부 다 횡령죄가 되는 거고. 자, 채권 양도 통지 전, 아까 말씀드렸죠. 통지 전 동그라미. 전이라면 그 돈을 내가 받았다 했을 때 그것은 밑에 양수인 소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쓰게 되면 횡령죄 된다. 됐는가요? 자, 그 다음 양도한 후래요. 면허권이 그리고 누구 거? 양수인 소유. 그 다음 자기 앞으로 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자기점이다. 자기점유. 플러스죠. 타인 소유 자기점유인 것을 틈타서 그 어업손실 보상금 동그라미. 요거 누구 거? 타인 거. 그것을 예금하고 일부는 생활비를 썼기 때문에 횡령죄 그런 말이지. 요거 16년도 2차 시험에 나왔어요. 16년도 2차 경찰 시험에 나왔어요. 이 돈은 누구라고요? 양수인 소유 거라고요. 그 밑에도 통지전이잖아. 통지전. 전 동그라미. 그렇죠? 추심해서 받은 돈. 이거 누구 거? 양수인 소유. 됐어요? 이 돈을 임의로 소비했다라고 했을 때 뭐가 된다? 진정성이 인정된다면 그 양도를 하고자 했었다면 그렇잖아요? 그럼 자기 돈이 아니고 뭐다? 타인 소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 그런 말. 여기서 이 말의 의미를 잘 받으셔야 돼. 진정성이 있다는 말이. 여기 보세요. 이 채권 양도 사건에 갑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을에게 진정으로 양도할 의사가 있었잖아요. 내가 사기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기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양도할 의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았는데 돌려주지 않았다면 이게 횡령이 되는 거지. 근데 마치 진정성이 있는 게 아니라 사기치려는 용도로 이렇게 했었다면 그건 사기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면 사기가 되는 건데 진짜 내가 양도할 의사가 있었다. 그러면 이 돈은 타인 소유가 되고 자기 점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진정성이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사기는 안 되고 뭐만 된다? 횡령만 된다. 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밑에는 역시 전 동그라미 치시고. 아직 여기까지는 잘 모르네요. 역시 이것도 추심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 양수인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뭐래요? 진정성이 없죠. 빼돌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기죄의 고의죠. 사기의 고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기죄가 될 뿐이지 횡령죄는 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꼭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진정성이 있다는 말은 뭐다? 진짜 양도할 의사가 있었다. 빼돌릴 생각은 진짜 양도할 생각이 없었고 사기치려는 목적밖에 없었다. 그럼 사기죄는 되는 거지. 자, 밑에 판례. 횡령이 되려면 타인 소유여야 돼요. 따라서 타인 소유가 아니라 위임자의 소유가 속하지 않는다 셈을 치시고. 그럼 타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반을 거부했다고 해서 횡령이 되지를 않는다. 이런 말이죠. 자, 금전교부 행위가 변제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변제 셈을 치시고. 변제, 돈 갚는다는 거예요. 갚을 때에는 그 돈이 상대방의 교부가 됨으로써 이 돈은 상대방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상대방, 뭐요? 자기 소유. 자기가 소유가 된 그 돈을 임의로 썼다 해서 이건 자기 돈을 쓴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 되지 않는다. 됐습니까? 이 최신 판례예요. 그 다음 4번에 시책비 세무. 시책비 판례 좀 잘 나옵니다. 시책비. 요것은 통상적인 실적급여다. 가로 열고 이퀄 인센티브. 공무원 하신 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이걸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 인센티브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물이 아니잖아요. 특정물이 아니기 때문에 썼다 할지라도 횡령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3, 4번은 뭐예요? 특정물이 되지 않는 판례. 특정물이 되지 않는 판례이기 때문에 함부로 썼다 할지라도 횡령이 되지 않는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 5번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또 나왔네요.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요구되지 않는다. 세모 치시고.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면 일시 썼다 할지라도 횡령이 되지 않습니다. 자, 골프회원권 매매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자가 매수 의뢰와 함께 입금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을, 자, 함께 입금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 그 돈 세무. 요. 지울까요? 이 지우고, 함께 보관받아 있던, 요 세무 쳐야 되겠네요. 빨간색 글씨. 요 세무 쳐야 되겠네요. 요 돈은 특정성이 되지 않았다, 이 말. 통장 섞였기 때문에, 이 돈을 일시적으로 썼다 할지라도, 일시적 세무, 썼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특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일시 썼다 할지라도 횡령이 되지 않는다. 됐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았던, 3번, 4번, 5번, 이런 판례는 특정성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 썼다 할지라도 횡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양조 한번은 쉬었다가 진도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